늘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9월이면은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을 좀 미루는 학교도 있고요. 학교에 가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것이 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친구들을 만나서 방학 때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도 하고 2학기 공부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 관계도 조금 소원해지고요. 학교 공부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도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끝나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공부하고 뛰어놀던 그때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 언타이틀입니다. 학교. 너무 억울한 걸 다른 위치라면은 누구나 같은데 학교 폭력에 숨진 격들 그 생각들 집어쳐 머리터꿈 같은 건 찾기가 힘든데 이겨낼 수 없는 건 바로 우리 현실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마 모든 걸 잃기 전에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만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개학 딱 일주일 지났죠. 네. 그렇죠. 예. 이제는 좀 공부를 하다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 과를 좀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공부 시간을 좀 옮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요즘도 그렇습니까? 요즘은 더 편리해졌습니다. 네. 저희 지금 개학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학을 해도 학생들이 정전기간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네. 다양한 그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네. OT죠. 설명 들으면서 이번 학기 내가 이 강의를 공부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네. 학생들이 자유가 있어서 2주 정도는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1학년 학생이 어떻게 보면 강의를 선택했는데 3, 4학년 강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1학년을 좀 더 보충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하면 그 시간에 교수님이 승인을 받아서 이제 다른 반에 들어가야 네네네. 되니까 승인 받아서 옮길 수가 있고 또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그 과를 들어왔는데 실은 내가 생각하는 과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서 네. 편입을 할 수도 있고 아. 또 요즘은 자율 전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 전공이 있으니까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다양하게 자기가 공부하고 그렇죠. 싶은 걸 다양하게 배우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자기 전공을 선택할 수 있어서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네.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자유롭긴 했는데 그 일일이 선생님 찾아가서 맞습니다. 사인을 받고 막 네. 그랬던 생각 나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다 되겠네요. 요즘은 그렇죠. 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네.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증명서 발급도 옛날에는 빨간 도장 저희를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메일로 학생들이 보내면 네. 도장 찍어서 스캔해서 보내고 그래서 그거를 한 학기 동안 전번 학기에 많이 익숙됐기 때문에 요즘은 더 익숙되어 있어서 처리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유학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 아직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네, 꽤 많은 학생들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사실 옛날 같으면 공부 자체를 휴학을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은 국경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냥 그렇죠. 저희들 제공하는 서버에 들어와서 그 시간에 수업을 하면 되니까 오히려 중국인 학생들한테는 불편함이 없이 학교에서 잘 배려해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또 이제 문제 있거나 하면 또 담당 교수가 이제
이제 다 처리를 해주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 오프라인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오프라인 그러네요. 때는 좀 한국어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어느 교수 찾아가서 안 되면 또 저희는 이제 국제학생 지원실에 있으니까 또 찾아와서 하는데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하니까 저희들 처음 공고할 때부터 다 번역을 해서 보내고 이 친구도 온라인상에서 교수님들과 만나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교수님 하는 말을 번역기를 돌릴 수 있고 그래서 네. 장점도 예, 나름대로 있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네.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그 2학기 시작하면서 교수님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저희들의 모든 강의가 다 인원수가 제한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같은 경우에는 그 교양과에서 학생들 상대로 중국어 관련 교육을 하면 중국어와 중국 문화. 네. 그러면 매 클래스가 저희는 이제 작게 진행을 합니다. 12명을 초과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이런 반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상경학부에서는 중국 위탁교육으로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이 중국으로 이제 발전하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네. 중국 문화와 중국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외국인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처음 이제 한국어 배우고 들어와서도 생활과 학습이 좀 적응이 부족한 학생들한테 저희들 글로벌 대학 세미나라는 수업을 개설해서 네. 한중 학생들이 같이 교류하면서 좀 재미있는 주제로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자기 학과에서 못 만나는 친구들 초대해서 상담도 하고 네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경제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어렵잖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던 생각밖에 안 납니다. 네, 경제나 경영에는 그 고등 수학이 들어가 있으니까 특별히 네. 여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맞아요. 많습니다. 통계학 시간에 아주 머리가 아팠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필수로 꼭 배워야 되죠. 네. 그리고 근데 그 글로벌 경영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적인 인재를 키우는 데는 참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영이기 때문에 경영에 또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네. 하나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잘하는 학생들은 저희는 이제 글로벌 경영에서 중국 트랙, 일본 트랙이 있는데 잘하는 학생은 정말 일본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영어는 네. 말할 거 없고요. 네. 그러다 와. 그렇게 해야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좀 많이 바쁘긴 합니다. 네. 이왕이면 좀 어린 학년 때부터 언어를 좀 많이 습득해 놓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 훨씬 도움되죠.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문화를 원서로 볼 때 굉장히 네, 도움이 빨리 되고 습득이 되죠. 또 이제 원어민하고 대화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가치관이나 풍습을 빨리 배우는데 그 늦게 언어를 시작하면 다 한국어로 돌려서 봐야 되니까 한층 이제 걸러내는 그런 네. 느낌. 그래도 요즘은 뭐 워낙 기계가 좀 발달되어 있어서 네. 활력만 잘해도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언어를 배울 때 왜 어릴 때 빨리빨리 습득이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 동포 학생들은 한국어하고 중국어는 물론 기본으로 잘할 예, 거고. 맞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어순이 중국어가 영어랑 비슷하니까 영어도 좀 빨리 습득이 네. 될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포분 학생 중에 특별히 이제 중국에서 자라는 친구들은 이중 언어를 워낙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특별히 이제 그 조선족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조선족 언어로 한국어 언어로 이제 다 배우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일본어 배우는 친구도 있고 영어 배우는 친구 있는데 일본어는 또 한국어가 어순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네. 배우기 쉽고 네. 영어는 중국어하고 어순이 거의 비슷합니다. 병음 같은 경우에도 영어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동포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3개 국어, 4개 국어를 하는 친구들 많죠. 네. 좀 어느 정도 나이가 그래도 언어를 좀 가장 빨리 습득을 할 수 있는 나이일까요? 습득을 하는 거는 기초적인 발음 부분은 나이가 어릴수록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성인 될 때 이제 언어를 배운다면 그 나라 문화나 그 나라의 어떤 풍습에 관심 있게 되면 네. 그 배경 지식이 자기 모국어로 잘 되어 있는 그렇죠. 분들이 언어 배우는데 굉장히 다르죠.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중국에서도 좀 어릴 때부터 뭐 과외도 시키고 하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키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 뭐 영어를 다 필수로 학원에 보내잖아요. 네. 그 이유가 어릴수록 언어 습득에 좀 도움된다. 그런데 이제 어법보다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언어로 도구로 생각하고 배우면 제일 네. 좋습니다. 그쵸. 내가 써먹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네네네. 노래를 배운다든지 네. 아니면 뭐 영화를 보기 위해서 배운다 이러면 괜찮은데 지식으로 배우게 되면 네. 애들이 실증을 하죠. 아무리 그럼요. 어려도. 네. 숙제니까. 맞습니다. 네. 이왕이면은 좀 어린 나이에 자연스럽게 좀 다른 언어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예.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는 제2외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제1외국어 영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영어에 대한 그 자격증이나 이런 게 압박감이 있어서 그래서 중국어를 가르칠 때 도구 활용을 많이 시킵니다. 굳이 쓰지 않으면 타자를 시키든지 네. 그다음 번역기를 돌리든지 이런 걸 많이 하기엔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 요령, 그러니까 언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제시하는 걸 많이 노력하는 편이죠. 네. 부모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시면 훨씬 더 빨리 습득을 할 수 있겠네요. 예, 부모님께서 만약 조금 더 관심 가진다면 학생한테 계속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네. 이 언어를 배울 때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언어 배웠다 그러면 여행을 한번 보내다든지 그러면 네.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훨씬 좋죠. 맞습니다. 네. 자, 이제 행복우체통에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이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 박현순 씨 귀뚜라미에 얽힌 추억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퀴즈 한마당 정답이 귀뚜라미였다. 퀴즈 정답을 또박또박 써놓고 나니까 아련한 옛날 어린 시절에 즐겨 부르던 동요가 생각나서 불러봤는데 첫 줄만 생각이 나고 가운데가 잘 생각나지 않았다. 많은 신고 끝에 겨우 생각을 해냈다. 울 밑에 귀뚜라미 우는 벌판에 기러기 머나먼 곳 날아갑니다. 가고 가도 끝없는 넓은 하늘로 엄마 부르며 날아갑니다. 이 동요를 부르면서 또 제기놀이 하던 옛 생각이 났다. 귀뚜라미 노래로 제기놀이를 하다가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르면은 친구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집으로 내닫곤 했다. 푸른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이면 학교에서는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3학년부터 5학년까지 학생들은 밀 가을이 끝난 밀밭으로 야외 활동을 가는데 밀 이삭도 줍고 가을에 곤충잡이도 한다. 공원도 없고 동물원도 없던 그때 그 시절에는 소풍과 야외 활동이 전부인 만큼 정서적으로 얼마나 좋은 경험인지 모른다. 저마다 잠자리채를 하나씩 어깨에 둘러맨 학생 배우는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목청껏 노래를 하면서 씩씩하게 산 밑에 있는 밀밭으로 향해서 걸어간다. 밀밭에 도착하면은 넓은 밀밭에 한 줄로 쭉 넓혀서서 밭을 누비면서 밀 이삭을 줍는다. 밀밭을 한 번 훑고 나서 30분 동안은 잠자리며 나비며 예쁜 나뭇잎을 채취하면서 학생들 저마다 끼리끼리 모여서 각자 흥취에 따라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긴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한 학생이 귀뚜라미를 잡아서 나뭇가지에 꽂아들고 선생님 앞으로 나섰다. 선생님께서는 전체 학생들 앞에서 귀뚜라미를 높이 들고 귀뚜라미는 7월에는 들녘에서 울고 8월에는 마당에서 울고 9월에는 마루 밑에서 울고 10월에는 방에서 우는 곤충이라고 하셨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작년 어느 가을날 귀뚜라미가 초가집인 우리 집 주방에서 요란하게 울었다. 아버지께서 짜증내시고 어머니는 주방 전등을 켜고 주방으로 나가서 여기저기 부엌 막대기로 휘저었다. 그리고 전등을 껐다. 한참은 조용했는데 또 귀뚜라미가 다시 울자 어머니는 주방 전등을 다시 켜셨다. 늦가을 9월이라서 그날 우리 집 식구들이 잠을 설친 것이었다. 퀴즈 정답인 귀뚜라미를 통해서 계절의 순행을 나타낸다는 옛 어르신들의 지혜를 알았고 또 이를 통해서 맑고 깨끗한 심성과
꾸밈 없는 순수한 옛날 친구들을 만나는 기분을 만끽해보면서 잠시나마 행복의 실웃음을 흘렸다. 라는 글입니다. 귀뚜라미 퀴즈 정답을 맞추시면서 옛날에 학교 다니던 생각을 쭉 하셨네요. 이렇게 밀밭을 쭉 훑고 가고 그런 거 혹시 교수님도 해보셨습니까? 밀밭을 훑고 가는 거는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네. 그 밀밭의 사진은 좀 찍었습니다. 항상 예쁘니까.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저희 이제 사촌 오빠 이제 저한테는 이제 새언니죠. 밀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베이징에 있는 농업연구원에서 그 연구할 때 저는 이제 연구원이라 해서 이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러네. 그냥 농부처럼 해서 밀을 연구하니까 그 도시 그렇군요. 한복판에 밀밭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밀밭에 들어가서 매일마다 채취하고 검사하고 그 기억이 저희가 거기에 1년 동안 있어서 밀에 대한 그 아름다움 그거는 생각납니다. 그래서 네. 들어가서 막 뛰어놀고 이거보다는 농업의 연구원이라서 그냥 눈으로 많이 보고 사진 찍고 이랬죠. 네. 요즘 귀뚜라미가 꽤 울어요. 네. 보니까. 아까 근데 편지에서는 점점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게 네. 정말 느껴지더라니까요. 맞아요. 네. 여름이 되면 요즘은 제가 오히려 귀뚜라미가 우는 것이 옛날보다 좀 작아졌다는 소리. 근데 이전에는 정말 귀뚜라미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그래서- 우렁차고. 예, 엄청 우렁차. 근데 그 시기는 어른들은 귀찮아 할 수 있는데 네. 저희는 그 시기에 낮잠을 안 자 그런지 그냥 같이 좋았던 놀았어요. 것 같아요. 예, 그냥 이 시기 귀뚜라미 우는 시기에 우리는 열심히 막 땀 흘리며 놀던 그 시기만 생각나거든요. 네. 요즘에 가까이 좀 느껴지면서 어느 날인가는 아주 가깝게 귀뚜라미 소리가 맞습니다.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거의 베란다 쪽에 네. 들어와 있더라니까요. 아, 그래요? 네. 거의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집 안으로 가까이 들어온다는 게 선생님 말씀이 맞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귀뚜라미도 이때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막 네. 여기저기로. 근데 요즘은 이전보다는 귀뚜라미 막 잡고 다니고 하는 아이들이 좀 네, 적어서 거의 안 네. 보여요. 이전 남학생들 기본적으로 다 귀뚜라미를 잡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또 이거를 막 뭐- 누구 잡았다 막 가서 보는 친구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요. 여학생은 또 무서워서 막 도망치고. 네. 이 안에 나오는 노래 혹시 알고 계세요? 저 그러지 않아도 아까 읽을 때 네. 이 노래는 저는 모릅니다. 아마 낸세 보시니까 50대면 뭐 큰 차이가 없어서 알 네. 건데 저는 이 노래 부르면서 놀지 않아서 어떤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귀뚜라미 우는 날 기러기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르는 노래 같아서 예. 아마 중국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 노래가 이렇게 부를 때가 되면 귀뚜라미가 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네. 어릴 때 조선말보다 중국말을 더 많이 해서 놀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사는 동네가 조선족 학교 근처에 있긴 하지만 친구들이 바로 뒤편에 다 한족 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한족의 동요를 부르면서 노래 많이 해서 아마 같이 집성촌에 있는 분들은 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예전에는 귀뚜라미뿐만이 아니라 여름 방학이면은 뭐 메뚜기도 잡고 맞습니다. 뭐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곤충 채집하던 생각이 예, 많이 나요. 곤충 채집하는 친구도 있고 또 강물이 있으면 가서 고기도 잡고 예, 뭐 여학생들은 큰 걸 못 잡는데 나비도 그렇게 나비하고 네. 잠자리를 많이 잡은 것 네, 같습니다. 잠자리는 참 많이 잡았어요. 네. 요즘엔 잠자리는 꽤 많이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나비를 한참 못 본 것 같습니다. 저 나비는 아무래도 봄 예. 이때 많이 맞아요, 날아다니니까. 맞아요. 네. 뭐 이왕이면 이렇게 자연에 좀 푹 묻혀서 아이들이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는 그런 놀이를 하는 게 정서에도 좋고 뭐 신체 발달에도 훨씬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놀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숫자 놀이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몇 명 있으니까 어떻게 조를 짜야 되고 또 네. 놀이를 하다 보면 잘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항상 떨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또 그 친구를 계속 이렇게 뭐 잘 못 놀게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사회성을 키우는 방면도 많아요. 이 친구를 네. 어떻게 하면 배려를 해주면서 더 즐겁게 놀 수 있을까. 그리고 옛날에는 놀이 교구가 없으니까 다 손으로 만들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그때 시절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 오히려 자연에서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박현순 씨 지금 귀뚜라미에 얽힌 추억, 사연 보내시고 나서 맞아, 그때는 좀 썰썰한 그런 기분도 들었었어 하시면서 이 노래 들으시면 좀 실감이 나실 것 같아서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박영규가 불러줍니다. 슬픈 계절에 만나요.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가슴 깊이 파고드는 듯 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에 스쳐가는 바람 소리뿐 바람결에 보일 것 같은 그의 모습 기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 중국 길림성 용정시 김란현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싸움 끝에 정리된다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어느 휴식 날이었다. 나는 집에서 신나게 노래하고 춤도 추며 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달려가 보니 내 친구 가연이었다. 나는 더 재미있게 놀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웃음집이 흔들거렸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달랐다. 가연이는 오자마자 내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더니 내가 제일 아끼는 책부터 꺼내놓고 보기 시작했다. 나는 안 입고 왔지만 우리 집에 온 손님인지라 별 수 없이 꾹 참았다. 이때 갑자기 책을 찢는 소리가 들렸다. 달려가 보니 가연이가 내 허락도 없이 책장을 찢어가지고 접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가연이는 듣는 척도 안 했다. 나는 화가 날 대로 났다. 그래서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 그러자 가연이는 왜? 라고 하면서 눈을 부릅뜨기는 것이었다. 전혀 자기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넌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책을 찢는 거니? 우리들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뒹굴고 고함치면서 싸우기 시작하였다. 그때 엄마가 와서야 우리는 싸움이 끝났다. 엄마는 각자의 잘못을 생각해보라면서 벽을 마주보고 있으라고 했다. 우리 둘은 서로 벽을 마주보서서 한참 머뭇거렸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 벽을 마주서서 한참 머뭇거리기만 하였다. 가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까는 내가 깜빡하고 내 책인 줄 알았어. 나도 차츰 이해가 되었다. 가연이가 그렇게 경우 없는 애는 아니었는데 그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어진다. 나는 이런 친구의 생각도 이해 못하고 시비를 걸었으니 내 잘못도 크다고 느껴졌다. 나는 살며시 가연이의 손을 잡았다. 아니, 내가 미안했어. 싸움 끝에 정이 든다라는 말이 맞나 싶다.
우리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또다시 킥킥거렸다. 객실에서 엄마는 우리 거동을 보시며 빙그레 웃으신다. 아니, 서로 사실 이게 좀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을 찢으면 기분 나쁘죠. 당연하죠. 네. 완전 황당했는데 또 그 자기 잘못을 모르니까 네.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머리를 쥐어잡고 뒹굴고 고함치면서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확 떠올라갔고요. 맞아요. 네. 여학생이 2명인데 네, 그리고 나서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사과도 하고 미안해. 맞습니다. 내 책인 줄 알고 요 부분은 좀 뜯어도 되겠다라고 뜯고 이제 뭐 그렇죠. 접기 놀이도 착각한 하고. 거죠. 착각했는데 네. 또 그걸 인지 못했는데 이거를 이제 오해해서 싸움이 이뤄지면서 그다 금방 화해하니 보기 좋네요. 네. 근데 이렇게 싸울 때도 꽤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소학교 학생 아닙니까? 김란연 학생. 가연이하고 이렇게 머리를 뜯고 싸웠다고 하는데 뭐 그리고 나서 또 금방 화해도 하고. 어릴 때는 진짜 많이 조그만 일로 삐지는 것도 많이 했잖아요. 학생들은. 그렇죠. 다시는 같이 안 삐지죠. 논다고. 그리고 다음 날도 되면 아무 일 없듯이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네. 싸움 끝에 정이 든다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 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견衝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되고 또 싸우는데 다음날 되면 또 다시 찾아가고. 네. 예. 그랬던 친구가 더 오래 기억이 남고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어른 돼서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평평하게 이렇게 비슷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깊게 싸우면서 정이 드는 친구가 더 보고 싶죠. 네. 그러면서도 가장 슬기로운 건 화해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화해를 하고 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죠. 어른 돼서는 쉽진 않은데 어릴 네. 때는 그래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편지를 보내준 김란연 학생 그리고 얘기 속에 나온 가연이 정말 좋은 친구로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원이 불러주는 친구야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야 내 친구야 같이 놀자 내 사랑아 인생살이 뭐 그런 거지 부질없는 내 인생이야 흙수저라 탓하지 마라 결승점은 다 똑같단다 웃는 거야 웃으며 사는 거야 온다옹 살지 말자 인생 뭐 별거 있더냐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